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가 또 바로 부동산 투자라는 거야. 세금 혜택을 통해서 증식된 자산을 지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투자하고는 절대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고,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인데,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야. 그 지역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것인데, 홈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공인된 주택 검사인을 고용을 해서 정식으로 그 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이런 절차로 인해서 쉽게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나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부동산 전문 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해. 여기에 새로운 책이 나왔어.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를 실행하는 것이잖아. 그 타이밍을 우리가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 이 책에서도 9장에 보면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상세하게 적정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인구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수요의 변동에 의한 공급과의 관계에서 가격의 변동을 읽어주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물리적 사이클, 이런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회복기, 확장기, 공급과잉 침체, 회복, 확장, 공급과잉 침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순환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기에서 공급과잉으로 가는 그 시점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는 회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 자본에 대한 능력이 있는 투자 고수들은 침체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 전략이 시작돼서 회복기가 되기 전 또는 시작되는 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확장기가 시작되기 전 또는 확장기 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군집 효과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확장기 때 투자를 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예상 임대 수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침체기나 회복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예상 임대 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율보다 임대료 자체가 빨리 상승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투자자는 침체기 어느 시점에서 회복기 때 투자를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임대 수입을 좀 더 기대하는 투자자는 회복기나 확장기 때 당연히 투자를 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투자자의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적정 타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 사실 그 네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부를 증식하고 지키는지에 대한 원리야. A.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 cash flow, 현금 흐름. D. debt, 부채.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세금과 부채는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산 가치 상승과 현금 흐름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득면이 더 커진다는 그런 이론이거든. 미국에서는 세금과 부채를 잘 활용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미국 부자들은 끊임없이 수도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산가치 상승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 시간이 지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거는 시장의 원리로 올라가는 이론이잖아. 그런 부분은 자연적인 자산가치 상승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인위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잖아.
뭐 임대료를 올려서 지출을 줄이고 공실률을 없애고 또는 개선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거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자체는 임대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들어오는 총 수입에 나가는 모든 지출 그리고 거기에 부채, 대출 상환금까지 뺀 나머지 순수입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가?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경우에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리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본 가지고만 극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부채를 슬기롭게 활용하여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증식된 자산을 세금 혜택이라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켜낸다는 그런 원리거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는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어.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트렌드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뜨고 있는가, 어떤 유형이 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변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처럼 부동산도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바뀌었어.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야.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활발하게 되면서 인구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사무실용 건물은 앞으로 5년 정도 이후에는 공실률이 5%에서 15% 좀 더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 왜냐하면 대부분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통해서 본인 집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 불황이 와도 사람들은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긴 역사의 기간 동안에 가장 안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주용 부동산인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욱더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거주용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고 거주용 부동산 각광을 받고 있었어.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속하는 유형인데 코로나 이후로 셀프 스토리지라는 영역이 가장 각광을 받았던 유형인데 2021년에는 임대료 부분에서는 최고로 올랐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유형이었고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물류창고 같은 경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모자라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지금 뜨고 있는가? 거주용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셀프 스토리지, 산업용 부동산에서는 물류창고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트렌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저금리 시대, 양적 완화 시대에서 수요가 팽창을 하고 공급이 부족하면서 가격에 미친 듯이 올랐잖아. 그러면서 바뀐 변화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굉장히 지금 모자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타이니홈,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집으로 바뀌면서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집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조립식 제조주택이 좀 더 활발하게 보급될 거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빌드 투 렌트 방식, 건설업자들이 주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보통 신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였는데 신규 주택을 지어서 곧바로 임대하는 경우로 많이 갔었거든.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러한 방식이 빌드 투 렌트 방식이었는데 몇 년 동안은 더 성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이러한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좀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미국에도 한국처럼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 베이비붐 세대 1인 가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X세대도 몇 년이 흐르면은 1인 가구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G세대들 결혼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1인 가구로 남아있는 확률이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에 일어날 부분에서 다세대 주택 굉장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지역 선정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미국에 투자할 지역을 선정할 때는 어느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빠지는지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 시장에서도 인구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국인의 인구의 흐름도 당연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 한국인들은 대부분 주류 사이의 인구의 흐름과 비슷하게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입지, 그 다음에 좋은 편의시설, 좋은 학군, 좋은 위치, 이런 쪽을 선택해서 움직임이 활발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한인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그것이 향후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역 선정을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이 활발한 시장인지를 봐야 돼. 그건 뭐냐면은 인구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신규 건설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 건설이 활발하면서 토지가 충분히 있는가? 그러면 그런 데는 투자 포인트지. 왜냐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매그넷 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은 그 도시, 그 지역의 평균 성장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나기 때문에 자석처럼 인구와 회사를 끌어당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시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애틀란타, 달라스, 오스틴, 샬럿, 이런 부분들이 신규 주택 활발한 시장, 그리고 마그넷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확립된 시장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야. 그거는 예전부터 대도시화 되면서 이미 인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고 더 이상의 발전은 하지 않으나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고물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가치는 없지만 거주용으로 그 지역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시애틀, 워싱턴 DC, 그런 쪽이 아무래도 확립된 시장을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이런 투자 지역 선정 포인트는 투자자의 주관적인 또는 전략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시장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우리 모두는 지금 세계화 속에서 함께 살고 있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되고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의 계획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투자의 기회를 찾지 못하거나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지 못하거나 시야를 넓히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싶어. 예전에도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국내 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채권에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투자가 실행됨으로써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 투자자들은 생각했을 때 자국의 투자의 가능성이 또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이런 환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국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지금 미국 부동산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이제는 시야를 넓고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보고, 그리고 미래의 큰 수익을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찾기 바래. 화이팅!